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시장 코멘트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망을 짜야 될지, 전략을 짜야 될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올라오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요, 상승의 힘이 조금 빠지고 있다. 결국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버거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버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역시나 이번 올해 우리가 가장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자산 긴축과 금리 인상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환율 부분에서도 제가 미국이 약달러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것처럼 환율이 지금은 약간 변동폭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 긴축 정책 때문에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결국 위안화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가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긴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중국의 돈을 풀었던 것을 다시 땡기겠다라는 거죠. 그럼 위안화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증시는 역시 거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이런 자리에서 차트의 기술적으로 흐름을 딱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방사형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건물도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 균열이 점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파동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잡아주는 힘, 조여주는 힘이 뭔가 부족하다. 위아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은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런 차트 모양이 오래 지속된 적은 잘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고점이 낮아져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저점이 높아진다든지의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벌써 힘이 빠진다는 것은 고점이 낮아질 수 있는 모양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결국 역시나 우하향을 할 수 있는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꼭지를 만들고 떨어진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이 무너진 헤드 앤 숄더다라고 하면은 단기 조정을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 3,250포인트까지는 좀 열려 있다마는 우리가 저기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강한 매수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상승장을 누려야 될 것인가? 저는 역시나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 시장은 리스크를 가지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리스크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과열된 분위기와 달궈진 분위기니까 조그마한 리스크에도 흐트러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흐름을 보이다가 또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 내가 발을 다 넣어놓고 내 몸을 다 담궈놓고 상승할지 상승하지 않을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한 발 조금 빼놓고 상승할지 상승하지 않을지를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요? 만약 상승한다면은 내가 발을 좀 뺐지만 뭐 아쉬운 대로 그냥 뭐 조금의 약수익이라든지 나중에 다시 들어가면 되지만요. 만약에 몸을 다 담궈 놓고 있을 때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대책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의 개념보다는 내려갔을 때 내가 할 것이 있게끔 만들어 놓자. 그리고 올라갔을 때도 내가 할 것이 있게끔 만들어 놓자.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금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결국 계속 요동치고 있는 단계고요. 어제와 그저께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에 올라온 종목들 보면은 품절주와 우선주, 잡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강해 보였지만 별로 좋지 않았다. 우리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종합 선물 세트 보면은 야, 내가 이 선물 세트를 보니까 햄이 정말 맛있는 게 들어있겠어라고 했는데 가격대가 조금 싼 햄이 들어가 있다거나 또는 크기가 작은 게 들어가 있다거나 식용유가 들어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생수가 들어있으면 뭔가 야, 이 선물 세트 겉만 번지르르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수는 올라왔지만 세트, 구성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걸 감안해 볼 때 상승이 강하지 않다. 그 말은 여기서 힘이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꺾이는지 꺾이지 않는지 내일과 모레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몸을 담궈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한 발 빼놓고 내일과 모레 상승이 될지 하락이 될지를 좀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관망의 자세가 중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명절 전이죠. 명절이 다음 주인데 다음 주 전에는 여러분들이 과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명절 이후에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쉬지만 다른 증시는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점들 다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잘 짜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략 짜는 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종목이 에코프로고요. 에코프로요. 네네네. 매수가가 51,500원이요. 51,500원이요? 네, 예. 비중이 15% 정도. 15%요? 네네네. 일단 에코프로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사셨을까요? 예, 친환경 좀 관련주도 있고, 네. 2차 전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에는 좀 지분사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지켜보려고 들어갔던 건데, 네. 좀 어제 공매도 좀 얘기가 있고 그래서 걱정돼서. 네, 공매도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공매도가 있던 시절에도 매매를 해왔고 공매도가 생겼다고 해서 또 금지됐다고 해서 달라진 건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또 나온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익이 나면 팔면 돼요. 주식은 그게 기본인 것이 공매도가 생기면 어떡하죠가 아니라 수익이 났다라는 것에서 팔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기업 자체는 온실가스 저감 장치라든지 그리고 뭐 자동차 이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대기 환경 플랜트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긴 한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나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더 갈 게 아니라 그래서 이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런 상태에서 뭐 공매도가 나온다, 뭐 공매도가 있네 없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포인트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수익 중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시청자님이 한 단계 레벨업 하려고 한다면 에코프로가 어떤 기업일까요? 또 에코프로가 더 갈까요? 안 갈까요가 아니라 지금 현금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현금 있어요. 현금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주식 전체 계좌 중에서? 조금 30% 정도? 30% 정도. 그러면은 이 종목 이외에 종목을 몇 개 정도 더 들고 계실까요? 2개 정도. 2개 정도. 그 2개는 손실 중인가요? 수익 중인가요? 수익인데. 수익 중이세요? 예. 예, 그러면 손실 중인 것도 있고 수익 중인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 둘 다 수익이에요. 둘 다 수익이에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예. 제가 시청자님보다는 주식을 오래 했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럼요. 예, 그럼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는 건데요. 수익 중인 종목 지금 절반 다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절반 정도요? 네, 그게 지금 에코프로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시장이 불안하다는 말은 빌딩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빌딩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지금 102호실 하나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때요? 102호실이 괜찮겠지라고 보는 게 맞아요? 빌딩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102호실 좀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정리하는 게. 맞아요. 정리하고 나왔는데 빌딩이 안 무너지면 어때요?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나왔는데 빌딩이 무너지면 어때요? 다시 재건할 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은 많은 초보자분들이 내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불안하고 지금은 힘이 약간 균열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장이 안 좋으면 얘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가 간다 안 간다의 개념보다는 시장 전체가 괜찮다 안 괜찮다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불안하니까 현금화를 좀 시켜놓자. 현금 비율이 30%면은 한 50% 이상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고 있는 종목들이 3개가 있다 하셨죠. 그죠? 네네네. 그 3개를 오늘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매도하면 현금을 그만큼 챙기게 되고 수익도 챙기게 되고 나머지는 조금 들고 있어 보면서 지켜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비중으로 지켜보는 것보다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그러면 다는 빼지 말고 절반 정도만 우선하고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에코프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목을 지금 다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는 시점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요. 예, 네, 주식 투자를 초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걸 배워가면서 종목에만 빠지지 마시고 시장 전체와 내 비중 관리와 계좌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화일약품이요. 화일 약품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13,500원에 20%. 13,500원에 20%. 20%요. 그 TV 소리가 좀 들리는데 예. TV 소리 완전히 꺼주세요. 네. 네. 일단 화일약품 13,500원에 20%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한 4개월 정도 넘은 것 같은데? 4개월이 넘었다고요?
예. 작년 11월 가량에 올라올 때 사셨어요? 네, 그때 좀 그러면 몇 실수를 한 번이고 것 같아요, 팔 기회가 제가. 있었는데 안 팔았네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돌아온 거 말고는 몰랐는데, 제가? 어디 해외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안 본 거잖아요, 그죠? 예. 12월 때도 팔 못했나 기회가 봐. 있었고 이번에도 팔 기회가 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제가 봤는데 좀 욕심을, 13,000원까지 봤거든요? 네, 욕심을 좀 냈나 봐요. 맞아요. 네.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매할 네. 때 시청자님 매수가가 어때요? 빨간 선이거든요. 네. 얘가 빨간 선 위에서 놀고 있나요? 아래쪽에서 놀고 있나요?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산 가격은 어때요? 최근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저점인가요? 고점인가요? 약간 고점인 것 같은데. 그죠? 맞고 떨어지는 자리 사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최근 얘가 4개월 동안 움직일 때 여 위로 넘어가서 활개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네네.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꼽았다 했을 때 이번에 올라올 때 욕심내는 게 맞았을까요? 매도하는 게 맞았을까요? 매도요.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욕심을 내니까 못 팔고 있는 거지, 원리상 이론상 시청자님도 지금 이해를 하시고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설득이 되죠? 네네. 여기에 들고 있을 바에 아래쪽에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한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여기 들고 있으면서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더 가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짜 큰 예. 실수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실수를 네. 반복을 하면은 뭐 네. 시청자님께서 실수를 반복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데 내 돈이 자꾸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 돈 날리려고 하면서 실수를 계속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한 번 실수야 괜찮은데 그 다음 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았고, 그럼 지금 네. 이제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벌어진 거 치워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네. 벌어진 걸 치우려면은 수고가 많이 들고 고생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네네. 손실 나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딱 각오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시장이 최근 3일 동안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예예예. 근데 얘는 지금 색깔이 어때요? 은봉이요. 은봉이요. 최근 3일 동안 시장은 반등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됐다? 내려가고 있어요. 하락. 예, 그러면 시장이 네. 반등이 나오지 않고 빠질 땐 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예예예. 그럼 얘가 이번에 만약에 빠져준다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를 보면서 시장이 빠지는데 올라오면은 이번엔 욕심 내야 될까요? 그냥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나아질까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네. 시장 떨어질 때 반등이 좀 나와주면은 지난 13,000원까지는 안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거래량이 음봉 빠질 때 거래가 좀 많거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팔렸다라고 본다면 12,500원이나 언저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요 정도 네. 올라오게 되면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 지금 여기서 시장이 반등 나왔는데 빠졌죠. 예. 근데 시장이 반등이 안 나올 때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손절해야 되나요? 맞아요. 아. 예, 내가 기회를 지난번에 욕심 부려서 못 챙겼으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손절하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밀리게 되면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사실 네. 지난번에 매도하는 게 정말 좋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네. 내 욕심인 거지. 그래서 네. 지금은 11,000원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한번 이탈하는 걸 보고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일단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아, 예. 근데 괜히 기업을 괜찮은 기업이라고 해서 13,000원에 사가지고 물려있다가 올라가는 걸 지켜볼 바에는 한번 네. 팔아냈다가 나중에 싸게 다시 들어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아, 예.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반등시 매도 지금 빠지면 11,000원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DSC 인버스. DSC 인베스트먼트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5,600원에 6%요. 5,600원에 6%요? 네. 지금 이제 오늘 DSC 인베스트먼트가 나오고 있는 자리가 N자 반등이라고 오늘 하는 팔을 모습이에요. 나가가- 뭐라고요? 팔으려고 와보니까 푸릉 내려갔어요. 자, 네, 이거. 그냥 아침에 팔아버려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런데 놀라고 보니까 벌써 다 내려갔으니. 그래서 6,500원에 놨는데도 지금 안 되네. 예,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냥 이런 거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팔아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네.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나 저보다 훨씬 더 6,600 연배가 많으신 인생의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인생도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그랬어야 돼 하는 게 오늘날까지 네. 계속 이어집니다, 그죠? 네. 그래요. 그거는 내일 되면 또 그럴 거예요. 어제 이랬어야 되는데 하는 게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네. 우리가 그거를 후회하면서 맨날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아, 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아침에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뭐 6,500원이라고 팔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팔아보시는 거 어때요? 그러면은 6,500원. 아쉽죠, 그죠? 지금 팔려고 하니까 네. 아침에 내가 수익이 났었네 싶죠, 그죠? 그래서 여기 네, 수익 난 적 없어요. 어떻게 하려나. 네, 수익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지금 팔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 일부는 지금 팔면 이 팔았어요. 정도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건데 욕심내다가 빠지면 이것도 못 챙기는 게 되는 거예요. 한 4%는 팔았어요. 6,100원에. 그러니까 팔았어요, 6,100원에. 네, 네, 잘하셨어요. 놨었는데 그렇게 매도해서 챙기시면 되고요. DSC 그래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뭐 실적이 좋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좋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게 지속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이슈 때문에 더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이슈로 올라와 놓고 팔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 뿌리고 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뉴스를 누가 낸 다음에 팔고 있다라는 것은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략인 거니까 같이 팔아야지 맞는 거였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게- 손실 구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전략이었었군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은 절반 매도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밀리면 본전에서 다 매도하시고요. 이게 네. 아직까지 갭 두고 빠진 자리라서 위로 한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내일 당장이라도.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절반 매도하시는데 남은 물량은 7,000원 이상에서 그냥 바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래서. 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아침에 뜨게 되면 아침에 팔아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그렇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포스코 엠텍이요. 포스코 엠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200원에 15%입니다. 5,200원에 15%요?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아, 지난달에 1월에 매수했어요. 1월에 매수하셨어요? 네. 예,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철강주라서 올해 좋다라고 누가 그래요? 말씀드려서. 예? 누가 그래요? 문현진 멘토님께서. 아, 제가 그랬어요? 네. 예. 예. 아, 안 주셨나요? 제가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걸까요? 틀릴 수도 있는 걸까요? 저는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종교에 하시면 되는 건데, 아니, 그게 예, 저는 100%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올해는 철강주가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 네. 관련주를 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인터내셔널 이것도 이제 어제 저희는 거의 다 팔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포스코 관련주를 사가지고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팔았기 때문에 아직 올라오지 않은 포스코 엠텍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철강 관련주라든지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분명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름에 철강 또는 철관 또는 스틸 붙은 기업들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언제 올라갈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죠? 네. 알고 있었으면 철강 관련주 2월 21일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모르니까는 그냥 좋을 거라는 건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 생각이라고 했죠? 철강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아, 멘토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문현진 생각이잖아요. 그죠? 네네. 문현진 생각이 법은 아니에요. 주식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올라가게 되고 시세를 냅니다. 근데 지금은 철강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요. 아, 예. 개인 투자자들도 철강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좀 미리 앞서서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맞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저기서 좋다고 추천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사고 싶을까요? 어떡할까요? 사고 싶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네, 올라가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네네. 제가 하는 투자는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분명 나중에 이거 욕심낼 거야 생각해서 사놓고 욕심낼 때 비싸게 파는 매매를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남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가요? 관심도 없다는 건가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요. 사는 사람은 네. 없고 들고 있는 네. 사람도 어때요? 지겨우니까 손절하고 파니까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인지 좋은 기업인지만 알면 되는데 돈 잘 벌잖아요. 네네. 수익 잘 내고 있는 기업이 저점에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요. 뭐라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네. 그러니까는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네.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더 사서 이렇게 좀 비중을 그 잘못된 높여도-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내려갈 때마다 사겠다라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가 깡통이 되는 이유입니다. 아, 네. 내려갈 때마다 추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려갔을 때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충분히 내려갔을 때, 충분히 내려갔을 때. 내려갈 때마다 아닙니다. 아, 네. 그러면 내려갈 때마다가 아니라 충분히 내려갔을 때인데 얘가 네. 지난 3월에 2,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4,800원인데 충분히 내려갔다 볼 수 있을까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걸까요? 아, 더 내려갈 수도요? 그러면 더 내려가게 되면 나쁜 기업입니까? 좋은 기업입니까? 기업 자체는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기업 네. 자체가 좋은데 가격이 싸졌다. 자동차가 2천만 원 자동차가 있는데 1,000만 원 할인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죠. 200만 원짜리 가방이 있는데 30만 원으로 할인해 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 그대로. 사? 그럼요. 네.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 생각하고 밑으로 확 빠지면 사는 겁니다. 지금 아닙니다. 그럼 얼마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그건 알 거죠? 수가 없어요. 시장 빠지는 걸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아, 네. 초보자분들은 우리 전문가들을 무슨 점쟁이처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죠? 언제쯤 올라올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빠질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고 우리도 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돼요. 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얘가 지난 3월에도 2,000원까지 빠지는 거 맞춘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시장이 그만큼 밀리니까 내려간 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시장이 밀리면은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밀리면 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없다. 아, 있어요? 그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되고 시장을 먼저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지금은 어디까지 빠진다는 알 수가 없고 시장이 빠지는 걸 보고 대응하자는 전략 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국도학 53,400원에 30% 비중은. 국도화학이고요. 네네. 53,400원에 네, 30%. 30%요. 네네. 이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아니요, 샀다 팔았다 몇 번 했어요.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됐었어요. 코로나가 네. 사람 많은 초보자분들 이렇게 양성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네네. 샀다 팔았다 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초보자분들이 무슨 예술을 하겠어요, 그죠? 네네. 예, 샀다 팔았다라고 하는 게 사서 팔면 되겠지, 팔았다 다시 사면 되겠지, 여기 다시 사면 수익 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안 돼요. 주식을 내가 샀다가 판다고 한다면은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국도학을 4만 원에 샀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네네. 그리고 내가 5만 원에 팔았어요. 네. 그럼 국도학을 다시 사려면 4만 원이 아니면 안 산다라는 개념이 먼저 잡혀 있어야 돼요. 내가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아요. 그냥 내가 욕심이 나서 더 갈까봐 팔았는데 뭐 더 가는 것 같아 해서 내가 욕심나서 사는 것뿐인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마인드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적어도 내가 샀던 가격 이하까지 내려올 때 사야 돼요. 예를 든다면은 제가 지금 시청자님 1년 주식 하셨으면 저 본 지 얼마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저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아시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현대차 좋다고 했던 게 작년부터 좋다고 했었어요. 네네. 작년에 여기 12만 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좋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6만 원까지 빠지면 완전히 그냥 인생 거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얘를 네. 지금 많이 물어보세요. 현대차 지금 살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는 12만 원 아니면 안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가 좋아 보였고 저때 사야 됐다 생각했던 사람이 왜 16만 원, 24만 원에 사야 됩니까? 그죠? 네네.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가격보다 2배나 비싼데 왜 사요 이거를? 다른 건 싼 것도 많은데 아까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싼 게 많은데 그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국도학을 여러 번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네. 산 가격 이하가 아니면 절대 안 산다는 개념이 필요해요. 근데 아마 시청자님은 더 싸게 사셨을 텐데 지금 비싸게 많이 물려 계시는 걸 거예요. 그죠? 네네. 이번에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네. 경험을 하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53,000원까지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약간 양봉 서고 있는데 뭐 손실폭이 크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물려 계시지 마시고 이번에 5만 5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라는 의견 드릴게요. 손실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매매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잘못을 했으면 손실나는 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요 5만 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오늘 시장 반등 상황 따라서 얘가 움직여 준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조금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직까지 차트가 죽은 차트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5만 5천 원까지 일시적으로 언제가 됐든 한 번은 뛰어오를 수는 있어요. 네네. 예, 대신에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겠죠. 네네.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면은 5만 5천 원까지 한번 뛰어오르니까 그때 싹 정리하시고 다음번에 내가 산 가격에서 다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 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든 뭐 하든 전략이 나와요. 네네네. 네, 그렇게 잘 진행하시고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내가 수익을 뭐 내고 나면 절대로 내가 산 가격 이상에 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삼성화재 삼성. 30%고 19만 7천 원입니다. 19만 7천 원. 네네. 제가 삼성화재라 뭐 현대해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안 좋다고 19만 했다가 19만 7천 원인데. 예, 19만 7천 원이요. 네네. 예, 19만 7천에 30%. 네. 예, 이제 이야기 좀 할게요. 네네. 예. 삼성화재랑 현대해상 이런 손해보험사들 안 좋다고 했다가 아마 유튜브 댓글에서 문매를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분명히 안 좋아 보였고 별로 좋다는 생각이 안 들고 화재 이런 쪽 지금 별로 안 좋을 텐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 많은 분들이 에이 올라갈 종목이지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지 안 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전통적으로 지금 금융주가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금융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은행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증권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험도 금융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이라고 하는 그 자체 시스템이 지금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화재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애초에 사지 말아야 되는 기업을 샀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청자님이 뭘 보고 매수하셨든 시청자님 본인 판단으로 선택해서 매수한 거잖아요. 그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때는 좋아 보이셨겠죠. 그러나 저는 그때도 좋아 보이지 않았고 지금도 좋아 보이지 않아서 솔직히 장기로 가져가라는 말씀, 기다리면 올라온다라는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저랑 생각이 다른 분에게 만약에 상담을 받으시면은 저랑 또 다른 의견을 듣겠죠.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절대적인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듣고 난 다음에 판단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장기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장기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굳이 가져가서 이득 볼 게 별로 없다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인데 최근 흐름이 지수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냥 내려가요. 네네. 그래서 얘는 이미 하락세 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비중이 30%로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지난 저점 자리 코로나가 끝났는데 8월 달에 한번 저점 만들었어요. 네. 여기 16만 원짜리가 이탈되면은 16만 원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줄이시거나 조금 아프시더라도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손절이 싫고 비중도 줄이기 싫다 하신다면은 사실 방법이 별로 없어요. 밑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그럼 비중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리스크가 크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16만 원 이탈할 때 비중을 줄이는 거라도 일단은 하시는 게 어떨까.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일단 차트 흐름상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서 시청량이 본전가 또는 뭐 18만 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만 나와준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언제쯤 되나요? 그건 몰라요. 아, 그래. 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된다면은 언제쯤이든 올라옵니다. 네. 예, 근데 얘 흐름상 보니까 올라오는데도 세워라 내워라 내려가는 대로 세워라 내워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최소 몇 개월 단위로 걸린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몇 월 며칠 앞으로 3개월 뒤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저는 금융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제 조언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세계, 그랬는데, 네, 몇 시간 비중이요? 21만 7천 원에 20%예. 21만 7천 원이면 싸게 잘 사셨네요.
예, 예. 예, 맞아요. 이렇게 사시는 거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기다리니까 수익이 나죠, 그죠? 예, 예. 예, 뭐 신세계라고 하는 이 기업도 뭐 좋다 나쁘다로 따졌을 때는 실적이 많이 줄어버려서 사실 예, 예. 좀 안타까운 기업 중에 하나긴 해요, 그죠? 막 4,600억 예, 예. 정도 이렇게 벌다가 뭐 적자가 한번 크게 나고 흑자로 돌아섰어도 아직까지 적자 폭이 좀 메꿔지지 않는 그 4천억대 벌던 때에 비하면은 너무 이렇게 좀 줄어든 기업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신세계라고 하는 이 기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좀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백화점, 패션, 라이프스타일, 화장품 제조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백화점이 명품은 좀 잘 팔린다고는 하지만 이용객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럼 뭐 복합 쇼핑몰 이런 것들도 다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예. 걸 봤을 때 저는 역시나 강하게 올라가거나 앞으로 막 이렇게 슈팅을 막 엄청나게 막 쏟아낼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싸고 그리고 내수 경제가 살아나려고 했던 그 시기가 지난 11월, 10월 이런 때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시기에 매수하신 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로 예, 예. 본다면. 근데 예,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전략을 짤 때 저는 이거를 아까 설명해 드렸죠.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대충 올라올 때 팔았을 거라는 거예요. 대충. 아,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지난번 올라왔던 26만 원 여기 25만 원짜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24만 원짜리라도 수익 났으면은 매도하고 짧은 기간 행복했다 안녕 하고 나갈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신세계를 나쁜 기업으로 보진 않지만 오래 걸릴 기업으로 보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장기 투자해서 내가 한 5년 묵혀가지고 한 40% 정도 수익을 노리고 있어요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보통 그렇게 장기간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그렇게 작게 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이 만약에 신세계를 장기 투자하는 관점과 맞다면은 저점에 잘 사셨고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난 조금 더 이렇게 회전율이 조금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간 강한 종목들 그래도 잡아보고 싶어요. 좀 더 테마성 있는 종목들을 잡아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오늘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요. 나머지는 27만 원까지만 보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리고 빠진다면 들고 갈 이유가 없다라는 조언도 드리고 싶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밀렸는데 지금 밀린 거 23만 원짜리 정도까지 지켰거든요. 예, 예. 23만 원을 지지를 못하고 이탈하게 된다면은 굳이 들고 가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 예, 예. 네, 신세계가 나쁜 기업은 아니나 내가 투자를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에 따라 달라요. 이건 내가 장거리 갈 것인가 단거리 갈 것인가의 차이기 때문에 보유한다고 해서 나쁠 건 아니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스스로 잘 판단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걸 조금 더 들고 가도 안 되겠습니까? 네, 더 들고 가도 수익은 많이 안 날 텐데 거기에 만족하실 수 있다면 들고 가도 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많이 들고 가봤자 수익 많이 안 납니다. 그래도 들고 가시겠다면 어쩌겠습니까, 그죠? 내가 예. 그 정도 수익만 내도 만족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인 거예요. 예, 예. 네, 그렇게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네, 저 콜마 B&H 55,000원 10%요. 55,000원이요? 예, 55,000원 네, 10%.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네. 일단 콜마비 NH가 나쁜 기업 아니에요. 이거 실적 많이 늘었거든요. 네. 예,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또 많이 늘고 400억대 매출 영업이익 내던 회사가 1,000억대까지 냈단 말이에요. 2배가 성장했죠. 네. 예, 그래서 나쁜 기업 아닌 건 맞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2배가 성장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근데 네. 주가는 3배가 올라왔어요. 아, 영업이익은 2배인데 주가가 3배면 많이 올라온 걸까요? 덜 올라온 걸까요? 많이 올라왔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증권사 그런 거 보면 뭐 이렇게 그 종목 그거 있잖아. 아니 그 뭐지? 그 금액 있잖아요. 이렇게 목표가? 목표가 네. 거기에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재무제표 그런 것도 보고 많이 보는데 목표가가 또 되게 이렇게 높은데 지금 그래서 지금 시기가 적절한가 보다고 했는데 이게 그 요즘도 목표가가요. 그렇고. 지금까지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랑 주가랑 괴리감이 82%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경우의 수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가 틀릴 확률이 82%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믿으면은 우리가 그런 것만 고지고대로 보고 믿고 투자한다면은 모두가 돈 벌었어야죠. 그죠? 그게 네, 맞는 네, 거라고 네. 한다면 투자 방법 우리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증권사에서 목표가 내놓으면 그것만 따라보고 매매하면 되는데 그죠? 하긴 그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쉽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식시장은 특히나 돈이 걸려 있는 곳이라서 세상 그 네. 어떤 시장보다 제일 더러운 곳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어때요? 깨끗하나요? 더럽나요? 더럽죠. 견물생심, 사람이 물건을 보면 어때요? 도둑질할 생각이 들죠, 그죠? 돈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휘둘러 놓고 있는데 여기는 돈으로 돈을 뺏고 돈으로 사람을 죽이고 돈으로 지금 막 완전히 휘저어 놓고 있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시장에서 믿을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나를 믿어야 돼요. 나 해보세요, 나. 네, 시청자님 판단에 목표가가 그렇게 갈 거라고 믿고 있는다면 지금 TV에서 말하고 있는 문현진 전문가의 전망도 조언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맞잖아요, 그죠? 내가 그쵸. 올라갈 거라고 근데- 믿고 있는데 네가 뭐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전문가님 방송을 늘 보거든요. 유튜브도 챙겨보고 또 이제 주말에 뭐 온라인 강의 하시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말씀 좀 들어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시청자님 의견과 생각이 저하고 맞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듣고 이렇게 참고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저에게 공감을 하시고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목표가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가 나왔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알차거든요. 네. 콜마 B&H에 대해서 분석한 증권사의 자료는 상당히 양질의 자료인데 목표가는 우리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예측과 예상인 것뿐인 거예요. 그런 예측과 예상을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그 목표가는 누가 정해야 되냐면 내가 정하는 게 맞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어찌됐든 그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높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미 실적 반영해서 올라와 있는 게 너무 과한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가가 본질적인 가치를 찾았다 하더라도 과하게 내려가서 저평가 구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얘가 과하게 올라왔으면 과하게 한번 떨어져야 그때가 좋은 기업이 되는 거죠. 과하게 떨어져야. 이해가 되셨나요? 얘가 네. 5만 원짜리 기업인데 4만 원까지 떨어지거나 3만 5천까지 떨어지면 그건 안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얘는 우리가 좀 좋게 보더라도 5만 원짜리 기업인데 5만 원이면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서 아마 매매하기가 더 까다로울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랑에 네.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도 멘토님 들고 가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돈도 잘 버는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좋은 기업이 올라오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사랑에 빠져버리고 종교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밑으로 무너지거나 할 때 지금 얘가 우리는 왠지 모르겠지만 48,500원이 의미가 있나 봐요. 여기만 오면 올라가죠. 그죠? 네. 예, 여기만 돼서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이유는 모르지만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은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 들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48,500원 이 자리가 밀리기 시작하면 들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 손절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지지가 되고 이번에 상승하게 된다면 55,000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맞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번에도 55,000원에서 맞고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기서 들고 있는 게 오를까요? 좀 파는 게 나을까요? 팔아야죠. 그래요. 지금 이거는 기업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 기술적 매매 자리예요. 그래서 차트를 못 본다면 이 기업하고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는요. 그 안에 있는 알맹이만 보시고 목표가는 제껴놓고 내가 목표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는 이래서 좋겠구나 그럼 내가 사야 되겠어. 이렇게 관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48,500원 이탈 시 손절 그리고 올라오면 본전에서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시간입니다. 종목의 매수 타이밍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오늘 접수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두 분이 연락 주셨어요. 아모레 G 되겠습니다. 한 분이 64,000원, 한 분은 63,000원에 각각 매수가고요. 비중은 30%, 10%인데요. 두 분 다 비슷한 가격에 매수하셨는데 손실 중입니다. 답변 어떻게 주십니까? 올라갈 때 사면 당연히 손실이 나죠. 아모레 퍼시픽하고 아모레 G 제가 작년부터 좋다고 했었는데 뭐 이제서야 사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실 납니다. 왜냐하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 지금 팔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도 역시나 시장 자체가 조금 불안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윗꼬리 달고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아모레 G 이것 조금 떨어졌다고 사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는 것은 얘가 계단식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락 추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다. 우리가 이걸 사서 기다리는 것보다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싸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현금 들고 있는 게 아주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 밑으로 빠지면 사자 의견 드릴게요. 매수 유보 답변 주셨습니다. 이세참님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MM 또 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요. 14,800원의 30% 비중 한방인생님이 보내주셨어요. 조정받은 것 같은데 너무한가요? 어찌할까요? 라고 계속 접수를 주시네요. 네. 뭐, 이게 왜 자꾸 올라옵니까, 이거 HMM. 일단 HMM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이렇게 자주 연락 온다는 것은 지금 고점 몰린 개인 투자자들 정말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이거 뭐 좋은 결과 나오기는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상담 많이 들어온 종목은 안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매수하지 말고 금지. 그리고 들고 있으신 분들은 반등시 매도하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라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시 매도하면서 빠져나와보자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HMM이고요. 콤텍 시스템 문자로 접수 들어왔습니다. 1,650원, 3%. 비중은 많지 않아요. 어제 급등하셨을 때 사셨던 걸까요?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콤텍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만 본다면요. 뭐 나쁘다 좋다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게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다가 최근에 좀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콤텍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이 재무로만 따져본다면은 나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딱 따져봤을 때 얘는 뭐 클라우드 관련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클라우드 하면은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관련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은 분명 대선 공약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아마 4차 산업에 대한 그 정책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최근에 거래가 실리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올라가기 위한 예열 단계다. 뒤에 시세를 내기 위한 예열을 하고 있다. 대신에 지금 당장에는 예열만 하고 있을 뿐이지 가려고 하는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생각이 들고요. 빠져주질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위쪽에 넘어가면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죠. 1,850원짜리 넘어갈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애매모호하니까 좀 더 지켜보자. 좋은 기업이니까 관망만 하시고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 일단 보유자분이시라면 지켜보면서 조금 더 갈 수 있을 때쯤 다시 연락 주시면 저희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모텍 엣지님이 보내주셨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37,650원이 매수가 20% 비중입니다. 그래도 3일간 올라오면서 매수가 부근으로 다가왔는데요. 엣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일단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우상향을 조금 오랫동안 했던 기업이 이거 조금 빠졌다고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지금 이거 빠졌다고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파동 만들면서 떨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반등을 주는지 또는 횡보를 하는지 자리를 잡는지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하락세 쫙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매수할까요? 이거는 사실 너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 자리는 역시나 지난 고점 자리죠. 전고점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올라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전고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35,000원짜리 35,000원짜리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자리를 잡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한두 달 정도 뒤에 다시 문의를 주시는 게 좋아요. 시장 무너지면 여기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보시길 바라고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 유보 의견 아모텍 일단 지금 자리 때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답변 주셨습니다. 세명전기 문자로 들어왔어요.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작년 6월부터 자대고 줄근 듯이 일직선의 움직임입니다. 뭐 최근에 조금 들썩이긴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주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람도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걷고 있으면 이상하죠, 사람이. 뭔가 이상하게 갇혀있는 느낌이잖아요. 주가도 당연히 사겠다, 팔겠다, 사겠다, 팔겠다 그 매수와 매도의 흐름에 따라서 파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갇혀있는 느낌. 옆으로 쭉 가는 느낌은 누가 일부러 사거나 일부러 못 올라가게 막는 거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만큼 주가 관리를 했다는 건데 아무 이유 없이 공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세력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역시나 앞쪽에 매매했던 사람들이 팔아내겠죠. 그 팔아내는 것을 건들면서 장애물을 치워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장애물 왜 치웠을까요? 가려고 하겠죠.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290원대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4,290원 여기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고요. 밑으로 빠졌을 때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길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3,500원 정도까지 마음을 좀 열어놓고 3,5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충분히 기다리시면 된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유 의견과 매수 가능 의견 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 매수 가능 의견, 세명전기 저희 기억하겠습니다. 자, 쿠쿠 홈시스 오늘 두 분이 신규 매수 어떻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연락 주셨습니다. 쿠쿠 홈시스에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쿠쿠홈시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지금 요즘에 보면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600억, 1200억, 1500억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쿠쿠홈시스가 뭐 하는 기업인가요? 생활가전 하는 기업인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들이 비대,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안마의자, 매트리스 등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저런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쿠쿠홈시스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쿠쿠홈시스가 가전제품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안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도 갈 수 있다. 지금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 다들 좀 감안해서 봅시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해서 좋은 기업이니까 안 빠지겠지가 아닙니다. 좋은 기업도 빠집니다. 그래서 빠지면 더 산다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매수 가능 35,000원대 추가 매수 의견 드리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시고 35,000원대 추가 매수 가능하다 답변 주셨습니다. SL 가보죠. 유튜브를 통해서 27,000원에 10%. 베네치아님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뭐 이거는 이제 보유자분은 뭐 사실 제가 함부로 팔아라 사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더 슈팅이 나오면서 과열 단계거든요. 그래서 더 슈팅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팔아라 했더니 SL 팔았더니 문현진 멘토 때문에 팔았더니 올라가요. 이런 자리예요. 근데 이 원리상으로 본다면은 바닥에 있을 때 전 사서 올라가는 거를 즐기는 거지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것 자체를 즐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밀릴 때 절대 큰 손실 내지 마시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시고 욕심을 줄이라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유틸렉스 문자 통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53,588원인데 최근 10일 중에 8거래일 떨어지고 있어서 꼭 상담해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차트 모양 자체로만 따져볼게요. 차트 모양으로만 따진다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형태인 거죠. 이런 자리에서 46,500원 이 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버벅거릴 수 있는데 버벅거리다가 음봉으로 쭉 밀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세를 이탈하면 상향 이탈할 때 우리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유보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이 뒤에도 하림이나 랩지노믹스, 뭐 수젠텍, 날스평가 정보 줄줄이 지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시간이 어느덧 끝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굿바이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증시가 이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오전에 수익 냈다 오후에 잃는 경우도 많이들 생깁니다. 여러분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고민 해결해 나가시죠. 내일 12시에 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